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생합니다. 방금 이혼했는데 전 남편에게서 청첩장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결혼식 날짜가 바로 오늘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구청 문을 나선 지 2걸음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손안의 빳빳한 서류에는 아직 구청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남아 있었죠. 그때 검은 정장을 쫙 빼입은 젊은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반질반질했고 손에는 금박을 입힌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장 입은 남자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전 부인 되시죠? 드디어 뵙네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혼 서류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물었죠. 저한테 무슨 볼일이죠? 남자는 즉시 금박 봉투를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커다란 12자가 새겨져 있었고 반짝이는 장식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였죠. 그는 비위를 맞추려는 듯 말했습니다. 진우 형님이 꼭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첩장 반드시 직접 전해드리라고요. 오늘 저녁 8시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전체를 빌려 888개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진우 형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이라는 오랜 친구가 빠지면 술맛이 안 날 거라고요. 오랜 친구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더군요. 그 비아냥 가득한 말투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만지자 안에 든 빳빳한 종이에 윤곽이 느껴졌어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안에는 분명 이진우와 그 여자의 웨딩 사진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바로 봉투를 열지 않고 정작 남자를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이진우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라고 했어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제가 그런 걸 물어볼 줄은 몰랐겠죠.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요. 형님이 오늘 꼭 이혼 서류 정리하러 오실 거라고. 청첩장을 무조건 전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덧붙였어요. 아, 신부는 이뮤라 씨입니다. 진우 형님이 청첩장에 똑똑히 써놨으니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전해달라셨습니다. 이뮤라. 그 이름을 들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쉬하더니 나중에는 이진우가 대놓고 그녀를 여러 자리에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진우의 곁에 서서 888개 테이블의 하객들에게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진우와 5년을 함께 산 본처인 저는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그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게 된 거고요. 청첩장을 열자 예상대로 눈부신 사진이 저를 찔렀습니다. 이진우는 흰색 턱시도를 입고 튜브톱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뮤라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뮤라는 커다란 빨간 장미 부케를 들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의 배경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근사한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했던 곳. 그는 늘 비싸고 그럴 필요 없다는 말로 저를 막아섰죠. 그런데 이제는 내연녀를 위해 호텔 전체를 빌려 888개 테이블을 차린 겁니다. 청첩장의 문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진우 군과 이뮤라 양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제 이름조차 없이 신랑 이진우 특별 초청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명백히 저를 조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정작 남자는 제 손에 들린 청첩장을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형님이 그러시는데 오시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바로 옆자리요. 형님이랑 유라 씨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저는 청첩장을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빳빳한 종이가 손에 닿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죠. 이진우는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의 사업 시작 자금을 대준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온 시내를 누비며 긁던 블랙카드의 가족 카드가 제게 있었다는 사실을, 심지어 지금 그가 사는 아파트의 계약금조차 제 결혼 전예금으로 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정작 남자를 올려다보며 아무 표정 없이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진우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오늘 저녁 꼭 가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제가 순순히 승낙하자 정작 남자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더욱 가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꾸벅이며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형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진우 형님 이름만 대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는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공을 세우고 칭찬받으려는 조급함이 느껴졌죠. 분녀세 저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색 표지가 햇빛 아래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종이 한 장과 모욕적인 청첩장 한 장으로 끝난 셈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진우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면 저는 기꺼이 그 결혼식을 그의 인생 최악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혼 서류를 청첩장과 함께 가방에 넣고 길가의 택시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 멀리 보이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그 건물은 오늘 밤 유난히 시끄러울 운명이었죠. 저는 차문을 열고 타며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근처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죠. 누군가에게 이혼하고 초라하게 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니까요.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진우와 이뮤라의 특별한 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한 노란빛이 길 위로 쏟아졌고 오가는 차들의 창문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방금 산 검은색 쇼핑백을 들고 택시에 올라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엑셀을 밟았고 차는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의 차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호텔 입구 100m 전부터는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돈을 내고 내려서 인도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거의 대규모 축제 수준이었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1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붉은색 아치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금색 글씨로 신랑 이진우, 신부 이뮤라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글씨 주변은 분홍색 장미로 가득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아치 양옆에는 사람 키만한 풍선 수십 개가 놓여 있었는데 풍선마다 이진우와 이뮤라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 등 이뮤라는 다양한 드레스를 입고 이진우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죠. 아치 뒤로는 벤츠, BMW부터 포르쉐, 마세라티까지 고급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좋기 10여 대는 되어 보였고 차마다 붉은 리본이 묶여 있었죠. 차 옆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호텔 입구 계단에는 꼭대기부터 길가까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안내원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꽃잎을 뿌렸죠. 저는 길가의 나무 그늘에 서서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한 아주머니가 일행의 팔을 잡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야. 888개 테이블이라니. 내 평생 결혼식에서 이렇게 많은 테이블은 처음 보네. 그녀의 옆에 있던 검은색 재킷을 입은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든 채 고급 차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니는 몰라서 그래. 내가 아까 오후에 지나가면서 호텔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 결혼식 대관료만 5천만 원이 넘는데 음식도 전부 최고급으로 주문했다더라. 호주산 랍스터에 남해산 전복 그리고 와인은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래. 테이블마다 발렌타인 30년산도 한 병씩 준다더라.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원피스를 입은 아주머니가 손뼉을 치며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호텔 직원한테 들었는데 저 신부 이뮤라라는 여자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래. 처음에는 호텔 꽃 장식이 촌스럽다고 하니까 이진우가 바로 강남에서 유명한 플로리스트를 불렀대. 꽃 심는 데만 트럭 3대가 동원됐고 돈 1,000만 원을 더 썼다더라. 옆에 있던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 2명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포니테일을 한 여자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죠. 저 예전에 이진우 씨 회사에서 인턴했었는데 오래된 직원들 말로는요. 그 사람이 전 부인이랑 고생할 때는 몇십만 원짜리 패딩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대요. 그런데 지금 내연녀랑 결혼하면서는 아주 돈을 펑펑 쓰네요.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열다니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경을 쓴 다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듣기로는 전 부인이 사업 시작 자금도 보태줬다던데 이제 성공하니까 바로 버린 거잖아. 정말 양심도 없지. 그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럴수록 침착해야 했죠.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붉은 카펫 끝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맞춤 제작한 흰색 턱시도를 입고 내렸습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죠. 그는 먼저 차에서 내린 뒤 반대편으로 돌아가 이뮤라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이뮤라는 긴 자락이 끌리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드레스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 박혀 있어 가로등 불빛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머리에 쓴 왕관은 보기에도 무거워 보였고 손에는 청첩장 사진보다 훨씬 더 큰 빨간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일부러 드레스 자락을 옆으로 살짝 걷어 다이아몬드가 밝힌 하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진우의 팔짱을 끼고 가슴을 활짝 편 채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안내원들이 옆에 있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걸으면서 이뮤라에게 무언가 속삭였는데 그 얼굴에 걸린 미소는 제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손을 뻗어 이뮤라의 귀밑머리를 넘겨주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비웃음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식기를 한가득 안고 호텔 옆 작은 문으로 급히 뛰쳐나오다가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제 눈이 반짝였죠. 저는 쇼핑백을 들고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잠입할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직원을 따라 호텔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자 그가 안고 있던 접시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맨 위에 있던 하얀 도자기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지기 직전이었죠.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래쪽 접시를 안정적으로 받쳤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 손이 닿자 그 직원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고맙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앳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든 접시는 가슴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조심해요.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손을 떼며 접시들을 중앙으로 모아주었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올상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방에서 계속 재촉하네요. 벌써 3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오신 분 아니세요? 왜 직원 통로 쪽으로 오셨어요? 입구는 저쪽 정문인데 저는 저 멀리 직원 휴게실이라고 쓰인 작은 문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기요,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도와주면 20만 원 줄게요. 어때요? 박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다시 한번 흔들렸죠. 네, 무슨 부탁인데요? 불법적인 일은 못합니다. 성민준의 눈이 박민준의 동그래졌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그냥 물건 하나만 빌려주면 돼요. 저는 그가 입고 있는 회색 유니폼을 가리켰습니다. 그 유니폼 2시간만 빌리고 싶어요. 괜찮다면 옷 갈아입을 곳도 좀 알려주고요. 일 끝나면 바로 돈 줄게요. 박민준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그건 안 되는데요. 부장님이 유니폼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걸리면 저 잘려요. 걱정 마요. 나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절대 사고 안 칠 거고 당신이 유니폼 빌려준 거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저는 쇼핑백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봐요. 20만 원이면 당신 하루 일당보다 많잖아요. 2시간만 입을게요. 당신이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옷 갈아입고 바로 돌려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박민준은 20만 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은 접시를 한번 보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죠. 몇 초 뒤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한 듯 접시를 옆벽에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해요. 문제 생기면 전 모르는 일입니다. 휴게실에 예비 유니폼이 하나 있어요. 전에 그만둔 동료가 놓고 간 건데 등록도 안 된 거예요. 따라오세요. 저는 박민준을 따라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철제 캐비닛 하나가 전부였고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죠. 박민준은 캐비닛에서 깔끔하게 접힌 유니폼 한 벌과 검은색 단화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옷은 아무도 안 입는 거예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강민준은 캐비닛에서 깔끔하게 접힌 주는 캐비닛에서 깔끔하게 제가 밖에서 망봐드릴게요. 누가 오면 기침 2번 할게요. 저는 유니폼을 받아들고 소파 뒤로 가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반소매 셔츠와 검은색 바지였는데 조금 컸지만 허리띠를 매니 그럭저럭 입을 만했습니다. 신발도 딱 맞았죠. 옷을 다 갈아입은 뒤 제 쇼핑백을 박민준에게 건네 캐비닛에 숨겨달라고 부탁하고 20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따 다시 올게요. 저는 셔츠깃을 정리하며 허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박민주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는 주머니에서 하얀색 냅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팔에 걸치세요. 저처럼요.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예요. 들어가서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접시 나르는 척하세요. 신랑 신부 쪽 테이블에는 가지 마세요. 부장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는 냅킨을 받아 팔에 걸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박민준을 따라 직원 통로를 통해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비로소 그 화려함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층 연회장 전체가 동화 속 성처럼 꾸며져 있었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이 붉은색 테이블보 위로 쏟아져 은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888개의 테이블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각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과 분홍색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다양한 드레스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은 쟁반을 든 채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신랑 신부 테이블은 연회장 가장 앞쪽 높은 단상 위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금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진우와 이뮤라는 그 중앙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축배를 들고 있었죠. 이진우는 와인잔을 든 채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이뮤라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전 접시 나르러 가야 해요. 조심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쟁반을 들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옆 테이블에 빈 쟁반을 들고 천천히 신랑 신부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대화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뮤라는 핸드폰을 들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내 왕관. 진우 씨가 특별히 해외에서 주문 제작한 거야. 순금에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다고. 이 웨딩드레스도 맞춤 제작인데 수공비만 300만 원이 넘었어. 그 여자는 즉시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정말 행복하겠다. 이 대표님, 너한테 정말 잘해주신다. 그릭하면 이진우는 그 말을 듣고 이뮤라의 어깨를 더 꽉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내 아내인데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끼겠어. 유라가 기쁘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저는 멀찍이 서서 손에 든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죠. 지금 실컷 웃어도 이따가는 울게 될 테니까. 저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이진우의 결제건을 확인할 기회를 엿봐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죠. 저는 빈 쟁반을 들고 신랑 신부 테이블 주위를 두어 바퀴 돌며 연회장 입구의 안내 데스크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남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죠.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쟁반을 주방에 가져다 놓는 척하며 안내 데스크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던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하마터면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이, 거기 직원, 이리 와봐. 돌아보니 이뮤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든 채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그녀는 일부러 왼손을 들어 등불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 손에는 비둘기 알만
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다이아몬드는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반짝였고 백금으로 된 반지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 한눈에 봐도 고가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감추고 다가가 최대한 평범한 직원처럼 말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임유라는 말없이 옆에 있는 이진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진우는 즉시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죠. 제 아내가 주스 한 잔 마시고 싶다네요. 저기 있는 생과일, 오렌지 주스로. 너무 가득 따르지 말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오렌지 주스병을 들어 뚜껑을 열고 이뮤라 앞에 유리잔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반쯤 따랐을 때 이뮤라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힘은 아주 강해서 손목이 아플 정도였죠. 잠깐. 이뮤라는 목소리를 길게 느리며 저를 비웃는 듯한 미소로 쳐다봤습니다. 이 직원, 왜 이렇게 칠칠 맞아? 주스 하나 제대로 못 따르네. 내 드레스에 흘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 수입품이라서 당신이 감당 못할 텐데. 저는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면 다야. 이뮤라는 제 손목을 놓고 다시 왼손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똑똑히 봐. 이 반지 3캐럿짜리야. 진우 씨가 특별히 남아프리카에서 구해온 거라고. 다이아몬드 원석값만 8천만 원이 넘었어. 당신 평생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구경도 못 해봤지? 이뮤라와 친한 듯한 여자 몇 명이 즉시 다가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8천만 원. 유라, 정말 행복하겠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반짝여서 눈부시다. 찬들을 금곡구로 서에 따서 진한 정말 고급스러워. 이 대표님, 유라한테 정말 정성이시네. 누구랑은 다르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변변한 보석 하나 없다던데. 마지막 말은 저 들으라는 듯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명백히 저를 조롱하는 것이었죠. 저는 주스병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에 주스를 마저 따르고 병을 제자리에 놓았죠. 제 반응이 없자 재미가 없었는지 이뮤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이진우랑 이혼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다며? 하긴 너처럼 능력 없는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뭘 하겠어. 이제 진우 씨는 나랑 함께하면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졌는데 넌 어때? 아직 살 집도 못 구했지? 저는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전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눈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렸죠. 손님, 제가 빈손으로 나갔든 아니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반지가 아무리 비싸도 남이 사준 거고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음은 편하죠. 남한테 빌부터 살면서 잘난 척하는 누구랑은 다르게. 이뮤라는 일개 직원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소리쳤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일개 직원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당장 부장 불러서 너 해고시켜버릴 줄 알아. 그녀의 고함에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고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진우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불쾌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이뮤라를 감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죠. 당신, 내 아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네 부장 부를 테니까. 저는 이진우를 무시하고 이뮤라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틀린 말 한 적 없는데요. 왜 사과해야 하죠? 제 서비스가 불만이라면 부장님을 부르세요. 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모욕하지는 마시죠. 바로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부장 한 명이 소란을 들었는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먼저 이진우와 이뮤라에게 고개를 숙인 뒤 저를 보며 엄하게 말했죠. 이 직원, 무슨 일입니까? 손님과 다툼이라도 있었나요? 이뮤라는 즉시 저를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당신네 직원이 서비스도 엉망인데 저한테 대들기까지 했어요. 저를 모욕했다고요. 오늘 당장 해고하세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잠깐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돌아보니 박민준이 쟁반을 들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장님에게 웃으며 말했죠. 제 동료인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긴장했나 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유라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주스로 바꿔드릴까요? 김 부장님은 박민준을 한번 보고 이진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진우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오해였군요. 유라 손님, 화 푸십시오. 다른 직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넌 나 좀 따라와.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해. 저는 부장님을 따라가며 박민준을 지나칠 때 그가 몰래 눈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곤란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뮤라에게 당한 이 모욕,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따가 계산할 때 그녀는 분명히 울게 될 겁니다. 김 부장님은 저를 연회장 구석의 창고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는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부하 직원을 훈계하는 자세를 취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 부장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이 대표님이 호텔 전체를 빌렸고 이뮤라 씨는 신부예요. 그런 분들과 마찰을 일으키다니 여기서 일하기 싫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겁먹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아르바이트 하러 와서 너무 긴장했어요. 말을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신입 아르바이트생인 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규칙을 모르는 것도 설명되고 제 신분을 의심받을 일도 없었죠.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에 서툰 것은 당연하니까요. 김 부장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었군. 어쩐지 서툴더라. 됐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준 군이 나서줬으니 그냥 넘어가겠지만 명심해요. 앞으로는 신랑 신부 테이블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저쪽 복도 끝에 있는 술 상자들을 안내 데스크 쪽으로 몇 개 옮겨주고 그 뒤에는 그냥 뒤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괜히 나와서 소란 피우지 말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손을 한번 휘젓고는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이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술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는 빠르게 뒤쪽 창고로 가서 그곳에 쌓여 있는 여러 상자의 와인과 양주를 확인했습니다. 상자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어 한눈에 봐도 고가품임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작은 수레를 찾아 와인 2상자를 싣고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끔 지나치는 직원들도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저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습니다. 아까 멀리서 봤던 직원 2명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남색 유니폼을 입은 나이든 여성 직원은 청구서를 확인하고 있었고 젊은 직원은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다가가며 일부러 바퀴 소리를 내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2상자 가져왔습니다. 저는 수레를 멈추고 나이든 직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안내 데스크 옆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두세요. 이따가 사람이 와서 가져갈 겁니다. 오늘 아르바이트생인가 보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오늘 처음 와서 아직 서툴러요. 저는 상자를 옮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동료한테 들었는데 오늘 결혼식이 대표님이 전부 빌린 거라면서요? 888개 테이블이라니 계산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도 마. 대관료의 식비, 술값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은 나올 거야. 이 대표님이 예약할 때부터 말했어. 자기 블랙카드로 계산할 거라고. 한도가 충분해서 걱정 없다고 하더라고. 블랙카드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여전히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다른 데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뒤쪽에서 부장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 대표님 블랙카드에 최근에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계산할 때 혹시 문제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블랙카드의 문제가. 그럴 리가. 이 대표님 카드 내가 봤는데 한도가 엄청나. 예전에도 항상 그 카드로 결제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들은 거라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정말 문제 생기면 당황하실까 봐요. 저는 일부러 선의를 베푸는 척하며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은 마세요. 부장님이 그냥 농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큰 손님이라고 봐주다가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진짜든 아니든 일단 알아둬야겠어. 이따가 이 대표님 오면 먼저 카드를 긁어봐야겠네.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알려줘서 고마워. 아가씨,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직장인인데 서로 도와야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또 뭐 옮길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래. 직원은 손을 흔들고는 다시 청구서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빈 수레를 끌고 뒤로 돌아가며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식후를 방금 한 말은 카드가 취소되었다고 단정 짓지도 않으면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미리 경고를 준 셈이죠. 이따가 이진우가
블랙카드를 내밀었을 때 직원은 카드가 취소된 것을 보고 정말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를 의심하지도 이진우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겠죠. 뒤쪽 모퉁이를 돌 때 마침 빈 쟁반을 들고 오던 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속삭였죠. 어땠어요? 아까 부장님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안내 데스크에서 한참 얘기하던데 무슨 일 없었죠? 괜찮아. 부장님은 아무 말 안 했고 오히려 술 옮기라고 하셨어. 저는 박민준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부장님은 박민준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 쫓겨날 뻔했어. 박민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뭐려, 동료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아, 맞다. 신랑 신부 테이블 쪽 아까 또 시끄러워졌어요. 이 대표님이 술 취해서 사람들한테 허풍 떨고 있더라고요.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동하여 물었습니다. 무슨 허풍을 떠는데? 뻔하죠. 뭐,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오늘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한지 자랑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낼 테니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주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온 세상에 자기가 이뮤라 씨랑 결혼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것 같았어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진우, 네가 지금 잘난 척할수록 이따가는 더 비참하게 무너질 거야. 이 3억 원의 비용을 블랙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잊었을 거야. 그 카드의 주인이 너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박민준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연회장에서 시끄러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뒤쪽 복도까지 똑똑히 들렸죠. 박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연회장 쪽을 쳐다봤습니다. 에휴, 이 대표님이 또 허풍 떨기 시작했나 보네. 제가 가서 상황 좀 보고 올게요. 누나는 여기 계세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민준이 떠난 뒤 조용히 연회장 입구 기둥 뒤로 다가가 안을 엿봤습니다. 예상대로 이진우가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높이 쳐들고 있었는데 와인이 흰색 턱시도 위로 반쯤 쏟아져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얼굴은 술로 붉게 달아올랐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려 한눈에 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옆에는 그와 형님, 동생 하는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죠. 이 대표님, 오늘 결혼식 정말 끝내줍니다. 888개 테이블에 음식도 전부 최고급이고 이런 스케일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이진우는 그 말에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더 높이 쳐들고 모든 하객을 향해 외쳤죠. 여러분, 오늘 저 이진우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이뮤라와 드디어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술트림을 한 번 한 뒤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비용, 식사, 술, 그리고 혹시 있다가 호텔에서 묵고 싶은 분들의 숙박비까지 전부 제가 쏩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시고 즐기세요. 저한테는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소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대표님, 통 크시다. 역시 이 대표님, 돈이 많으시네. 그럼 저희 사양 안 하겠습니다. 몇몇 젊은 하객들은 즉시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이뮤라는 신랑 신부 테이블에서 걸어 나와 이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그녀는 일부러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몸 상하겠어. 하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잘해주니 나 정말 기쁘다. 그녀는 말하면서 일부러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변 하객들에게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기양양한 모습에 제의가 갈렸죠. 이진우는 이뮤라의 손을 토닥이며 흐릿하지만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만 기쁘고 우리 친구들만 즐겁다면 나 이진우 돈은 얼마든지 있어. 내 블랙카드 한도면 이런 결혼식 10번은 더 치를 수 있다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옆에 있는 여성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자마자 내연녀랑 결혼하면서 이렇게 사치스럽게 남들이 자기 돈 많은 거 모를까봐 안달이 났네. 여성은 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듣겠어요. 근데 저 사람 예전에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돈을 펑펑 쓰지? 누가 알겠어. 없는 살림에 허세 부리는 거겠지.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기둥 뒤에 서 있던 제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허세라. 허세는 아니지. 그 블랙카드에 든 돈. 원래 절반은 내 돈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푼도 남지 않았지만 이진우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 사람과 잔을 부딪히려다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쨍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옷에 와인을 쏟았습니다. 어이쿠, 미안. 이진우는 어눌하게 사과했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옷 좀 더러워진 게 뭐 대수라고. 이따가 내가 새 옷 사줄게. 명품으로 골라. 와인을 뒤집어 쓴 남자는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표님만 즐거우시면 됐죠. 이뮤라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옷 한 벌 가지고 뭐려. 우리 진우 씨 돈 많으니까. 이따가 더 좋은 걸로 사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지금 내가 허세를 부릴수록 이따가 계산할 때 더 창피해질 거야. 넌 내 블랙카드가 만능이라고 생각했겠지. 오늘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바로 그때 박민준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떠드네요. 이따가 계산 못하면 정말 볼만하겠어요. 아, 맞다. 아까 주방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뮤라가 계속 이진우한테 계산하러 가자고 조른대요.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총액을 발표하게 해서 더 잘난 척하고 싶나 봐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뮤라, 넌 정말 나의 최고의 조력자구나. 네가 서두를수록 이 쇼는 더 빨리 시작될 테니. 저는 과연 안내 데스크에서 해지된 카드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그 의기양양한 미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진우는 여전히 사람들과 잔을 부딪히며 허풍을 떨고 있었는데 이뮤라가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높였죠. 자기야, 그만 마셔. 벌써 10시가 다 됐잖아. 우리 이제 계산하러 가야지. 이진우는 술트림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죠. 계산?
뭘 그렇게 서둘러, 좀 더 마시자. 이렇게 기분 좋은데 이뮤라는 발을 동동 굴렀고 웨딩드레스 자락이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일부러 주변 하객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이 결혼식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하객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모양 빠지게 그녀가 말한 모양이라는 것은 명백히 안내 데스크에서 총액을 발표하게 하여 이 결혼식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신부인지를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녀와 친한 여자들이 즉시 거들었죠. 맞아요, 이 대표님. 유라 말이 맞아요. 빨리 계산해서 저희도 이렇게 멋진 결혼식에 얼마나 들었는지 구경 좀 합시다. 이 대표님처럼 통 큰 분이시니 분명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저희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이진우는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 이뮤라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옆 직원 쟁반에 내려놓으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죠. 알았어. 우리 여보 말대로 해야지. 겨우 계산하는 것 가지고. 별거 아니야. 가자, 여보. 내가 계산하러 데려가 줄게.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두에게 똑똑히 들려주자고. 그는 이뮤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비틀거리며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뮤라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고 걸으면서 일부러 드레스 자락을 더 높이 들어 다이아몬드가 밝힌 하이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죠. 마치 시상식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 같았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덩달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따라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어떤 이는 작게 수군거렸죠. 저것 봐. 사람들 앞에서 금액을 발표하려나 봐. 정말 돈이 많은가 보네. 내가 보기엔 최소히 3억은 될 거야. 이뮤라 정말 복도 많지. 결혼하자마자 저런 대접을 받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군중에게 둘러싸여 걸어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웃지 못하게 될 테니까. 박민준도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왔어요, 왔어. 곧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겠네요. 이따가 이 대표님 카드 안 되는 거 알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기절로 끝나면 다행이지. 저는 이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카드를 취소한 게 나라는 걸 알면 아마 분노로 폭발할 걸. 박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누나가요? 어떻게 그 사람 카드를? 그 카드 원래 내 목도 있었어.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 재산이었지. 내 돈으로 내 언녀랑 결혼하겠다는데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 박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쌤통이네요. 저도 저 사람 정말 안이 꼽게 봤거든요. 전 부인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내 언녀한테는 돈을 펑펑 쓰고 이제 망신당해도 싸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 이진우와 이뮤라는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뮤라는 먼저 다가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저희 계산하러 왔어요. 이 대표님 앞으로요. 오늘 전체 비용 다 계산됐죠? 이따가 총액 부를 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다들 들을 수 있게요. 아셨죠?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한번 보고 옆에서 비틀거리는 이진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청구서를 들고 목을 가다듬었죠. 이 대표님, 오늘 총결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뮤라가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고 주변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하세요. 이제 금액을 발표합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쏠렸습니다. 이진우조차 허리를 펴고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저는 손바닥을 꽉 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그물을 거둘 시간. 안내 데스크 직원은 청구서를 한번 보고 이진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금액을 발표하려던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죠. 이 대표님, 그 전에 블랙카드를 먼저 주셔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뮤라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기야, 빨리 카드 꺼내. 당신 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주자고. 이진우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정장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뒤적인 끝에 그는 금색 무늬가 새겨진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죠. 카드는 불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는 카드를 카운터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죠. 긁어. 마음껏 긁으라고. 이 정도 돈, 내 카드 한도로는 흠집도 안 나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은 블랙카드를 집어 카드 단말기에 꽂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진우를 쳐다봤는데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얼굴에 당혹감과 불확실함이 서렸죠. 이뮤라는 그녀가 아무 말 없자 재촉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빨리 긁어요. 한도가 너무 높아서 단말기가 인식을 못하나?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단말기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더니 이진우를 보며 머뭇거리며 말했죠. 이 대표님, 이 카드가 좀 이상한데요.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내 카드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드디어 쇼가 시작된 겁니다. 이진우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카드가 이상하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카운터에 손을 짚고 술기운에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죠. 뭐라고? 내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당신이 잘못 긁은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의 기세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아 다시 꽂고 키보드를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이진우 쪽으로 돌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대표님, 직접 보시죠. 단말기에 해지된 카드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2번이나 확인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스루한 고군 단골이 단도롯이 나옵니다. 이진우의 시선이 화면에 밝혔습니다. 하얀색 작은 글씨가 바늘처럼 그의 눈을 찔렀죠. 악에서 근소동, 근성도, 근소가의 자, 근성도. 이진우의 시선이 화면에 밝혔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안내 데스크 직원의 손에서 블랙카드를 낚아채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카드인 양 금색 무늬를 반복해서 만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안내 데스크 직원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이 카드 어제도 썼는데 어떻게 해지될 수가 있어?
당신이 카드 망가뜨린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단말기가 고장 났거나. 주변 하객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분위기는 어색하고 기묘하게 변했죠. 뭐야, 카드 해지됐다고? 아까는 한도가 남아돈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계산도 못하네. 없는 살림에 허세 부리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크게 버려놓고 돈이 없었던 건가? 그 수군거림은 작은 망치처럼 이진우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고 블랙카드를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뮤라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진우의 팔을 잡아당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당신 카드가 해지돼? 뭔가 잘못된 거겠지? 이진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다시 카드를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봐.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어. 다른 단말기로 해보라고. 빨리. 안내 데스크 직원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인내심을 갖고 옆에 있는 다른 단말기로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죠. 화면에는 여전히 해지된 카드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보고 창백해진 이진우를 한번 보더니 입을 열었죠. 이 대표님, 저희 호텔 단말기는 모두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2대가 동시에 고장 날 리는 없습니다. 혹시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하신 건 아니신지요? 아니야. 이진우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비틀거렸고 이뮤라가 겨우 그를 부축했죠. 그는 손에 든 블랙카드를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카드는 저와 결혼 3년 차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 카드는 그에게, 가족 카드는 제게 있었죠. 그는 어제도 이 카드로 이뮤라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지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은행의 실수일까? 아니면 그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는지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의 당황한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카드의 가족 카드가 제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카드에 든 돈의 절반이 제 몫이라는 사실을요. 이뮤라는 이진우가 아무 말 없자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되어 안내 데스크 직원과 지배인에게 소리쳤죠. 말도 안 돼요. 이 카드는 절대 문제 없어요. 당신들이 뭔가 꾸민 거죠? 카드를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려는 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저희 호텔은 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카드 상태는 보시다시피 해지된 상태이며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이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이뮤라를 밀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지만 긴장한 탓에 손가락이 미끄러져 잠금을 풀지 못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볼 거야.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분명 은행 실수일 거야. 주변 하객들은 모두 조용해져 이진우가 허둥지둥 전화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표정이 가득했죠. 어떤 이들은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진우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진우, 이제 와서 전화해봤자 늦었어. 내가 이미 은행에 다 말해놨거든. 이 카드는 한번 해지되면 절대 복구할 수 없고 안에 있던 돈은 전부 내 계좌로 옮겨졌다고. 이진우는 겨우 잠금을 풀고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즉시 소리쳤죠. 여보세요. 은행이죠. 저 이진우인데요. 제 블랙카드가 왜 해지된 겁니까? 당신들 실수 맞죠? 당장 복구해줘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들려왔고 이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카운터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전화를 끊은 뒤 이진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툭가 하고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핸드폰을 한번 보고 손에 든 블랙카드를 한번 보더니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감히? 저는 은행에서 분명히 알려줬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카드는 주카드 소유자의 동의하에 가족카드 소유자가 해지를 신청했으며 안에 있던 자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가족카드 소유자, 즉 저에게 분할 지급되었다고요.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실수도 호텔의 실수도 아닌 바로 제가 한 짓이라는 것을. 주변 하객들은 이진우의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뮤라는 이진우의 넋 나간 모습을 보고 주변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진우의 품에 안겨 소리쳤죠. 자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 이진우는 이뮤라를 안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든 블랙카드를 멍하니 바라보며 실끄러진 인형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망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진우는 울부짖는 이뮤라를 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죠. 그는 고개를 들어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주변 하객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카드는 해지된 게 아니라 분명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제가 어제도 썼는데 어떻게 갑자기 해지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 문제예요. 그는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액정이 박살난 핸드폰을 주었지만 화면이 깨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부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진우는 그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죠. 박 부장, 핸드폰 좀 빌려줘. 내가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따져봐야겠어. 분명 시스템 오류일 거야. 박 부사장은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은행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 몇 번 후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은행 고객센터죠? 저 이진우인데요. 제 블랙카드가 해지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 맞죠?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진우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의 블랙카드는 오늘 오전 10시 3분에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해지 신청은 가족카드 소지자께서 하셨으며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아닙니다. 가족카드 소지자라고? 이진우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카드 소지자는 내 전처인데 그 여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단 말이오. 이 카드는 내 거고 안에 든 돈도 내 거라고.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해지를 해줬어.
고객센터 직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고객님, 카드 발급 시 서명하신 약관에 따라 가족 카드 소지자는 양측의 신분 증명과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내 자금은 혼인 중 공동 재산으로 이혼 시 법적 절차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했으며 가족 카드 소지자께서 제출하신 이혼 증명서와 재산 분할 합의서는 모두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지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 내가 언제 그런 걸 썼다는 거야? 이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당신들 뭔가 착각한 거야. 난 그런 거 쓴 적 없어. 당장 카드 복구 안 하면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죄송하지만 고객님, 해지 절차는 한번 완료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지 마요. 이진우는 한참을 소리쳤지만 전화기에서는 뚜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박 부사장에게 돌려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재산 분할 합의서를, 난 서명한 적 없는데. 주변 하객들은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이진우의 전처가 카드를 해지하고 돈까지 가져가 버린 것이었죠.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비웃음 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꼴 좋다. 없는 돈으로 내연녀 앞에서 허세 부리다가 전처한테 제대로 한 방 맞았네. 듣자 하니 저 사람 회사 시작 자금도 전처가 대줬다던데 성공하니까 바로 버리고 공동 재산까지 빼돌리려다가 망했구만. 저런 사람이랑 사업하면 안 되겠어. 신뢰가 안 가네. 그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진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시퍼렇게 변했다가 다시 붉어지기를 반복했죠.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하객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유라도 하객들의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치고 이진우의 팔을 흔들며 따졌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재산 분할. 자기야, 그 집도. 하객들의 말을 듣고는 당신 전처가 당신 카드를 해지했다고?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계산은 어떻게 하고? 이진우는 그녀의 질문에 짜증이 폭발해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